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뭐 다음 주 되고 다음 달 되면은 아마 미국 대선으로 다 시선을 쏠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계속 두루뭉실하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가 모르겠으니까 저도.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 때문에 약간 반도체로 조금 확신이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 생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 호흡이 좀 기신 분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 저는 사는 게 낫다라고 봐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실 겁니다. 아직 반도체의 주도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지금 주가의 반응 자체가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반도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빨간색을 좀 칠해왔습니다. 모든 뭐 그림을 봐도 이분은 다 숫자로 보이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숫자로 우리 주식시장 오늘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팀장이죠. 유명관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이번에 레포트 내신 게 8월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제목을 쓰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몰라쳐야 된다는 얘기는 선구안. 네. 종목들 잘 골라라. 또 뻔한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렇게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폭락이 있기 전에 네.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사실 8월 달 전략을 대해서. 그런 일이 사실은 뭐 당연히 저도 예상을 하진 못했고요. 네. 사실 8월 달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저는 하반기 한국 기업들의 어닝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8월 달의 장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잘 골라야 되지 않냐라는 뜻의 뭐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제목을 좀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나오겠다라는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난주부터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날에는 제발 이제 좀 많이 올랐어라, 올라라 하고 이제 다행히 올라가지고 장이 올랐네. 네, 편하게 좀 나왔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미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네. 거의 저녁 한 6시 가까이 돼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보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얘기하기 전에 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레벨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많이 했었고 다행히 월요일 날 장중에 저는 1차 바닥은 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내서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더 지나고 뭐 다음 주 되고 다음 달 되면은 아마 미국 대선으로 다 시선을 쏠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 네. 대선으로. 네, 변수는 그쪽으로 다 쏠릴 거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전 세계 이게- 시장이? 네, 왜냐하면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젠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네. 근데 아직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네. 그 앞뒤로 나올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바이든의 이제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제대로 아직은 사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크로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이슈는 다 그쪽으로 시선이 쏠릴 거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어닝이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월 달 낙폭은 저는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저희 급락하기 전 한 빠진 한 4, 5% 정도 오르면은 네. 다시 이제 회복하는 레벨까지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더 느리게 그러니까 좀 전 움직이지 않을까. 고점까지는 일단 네. 회복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때부터가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한 8월 말 네, 광복절 지나고 광복절 지나고 그 네. 다음 주네요. 네, 왜냐면 실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죠. 보고서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이익 모멘텀이 소멸됐다라고 보고서를 네. 이제 보고서 내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익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진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더 높아지냐 혹은 낮아지냐에 대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가 이제 안 나오는 구간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8월 10월부터 추석 블랙아웃이죠, 때까지는. 블랙아웃. 네. 그러면은 추정치의 변화도 많이 없을 거고, 이게 기업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가 전부 다 이제 매크로에서 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구간에 들어서면은 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려워진다는 게 그때부터 오히려 조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네, 빠질 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전망을 그래서 8월 지금은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8월 달이 안 좋게 본 이유가 그거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7월 달도 사실 그렇게 장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31일에 종가에 조금 많이 올라서 7월 달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한국 시장이 마이너스긴 했지만 그래서 그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라고 저는 8월 달에 전망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회복하니까 근데 지수 기준으로는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한 제가 계산을 정확히 안 했는데 한 4에서 5% 사이일 거고요. 코스닥은 한 8% 정도일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네, 이제 그 빠지기 전까지 올라가는 네. 수준이 뭐 거기까지는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차트 하나 한번 봐주시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이제 성과를 갖고 왔어요. 왼쪽이 이제 미국 시장이고요. 오른쪽이 한국 시장인데 미국은 뭐 사실 이게 대선이 있는 해 주황색 선 보시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 금융위기가 껴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빼고 보면은 그냥 뭐 평탄하다라고 저는 좀 봐요. 미국 시장은 크게 뭐 영향을 받진 않았다. 빠지는 정도의 영향. 근데 이제 네.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이 문제입니다. 한국. 네. 한국은 9, 10월의 성과가 여지없이 안 좋았어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이러한 패턴이 저는 또 반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 10월 달에 기업 실적이 좋아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저는 뭐 구간 받는 날이 있겠지만 금방 회복을 또 하거든요. 기업 실적이 좋으면. 근데 이번에 9월, 10월 달에는 이제 3분기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요 구간에 저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러한 계절성은 조금 반복될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더라도 똑같이 9월, 10월에 한국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아, 미국 대선이 있는 매 4년 동안에 보니까 네. 한국의 9월, 10월 장은 안 좋았더라. 안 좋았습니다. 그게 특수한 경우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좋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가 또 한 번 있었는데 네. 9.11 그거 빼도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래요. 아, 그때 대선 있었구나. 네. 이게 딱 그때마다 그런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8월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수익률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이건 과거에 조금 뭐 이랬다 정도인 거고 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의 펀더멘탈을 보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근데 대선이 있는 해 9월, 10월에 별로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안 좋다면 대체로 그냥 원래 대선이 있는 거 자체가 이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선이 일단 네, 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앞에서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거든요. 실제로 9월달, 10월달 수익률이. 아니 미국 대선인데 왜 미국은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지만 네. 제 생각에는 9월, 10월이 언제나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의 영향도 크다라고 저는 봐요. 아 매년 그러면 9월, 10월은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여기 매년?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아, 네, 제가 또 띄워온 게 계절성이거든요. 예. 이 왼쪽의 차트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얼만큼 틀리냐에 대한 정보예요. 1분기 좋잖아요. 저희 상반기장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네. 실적 잘 나오면 주가 막 계속 올라가고 아, 2분기부터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3분기랑 이제 4분기에 갔을 때는 더 빠지는 이런 것들은 아마 퀀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런 것들은 아마 다 머릿속에 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게 네. 또 빠질 때 많이 틀리죠.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올라갈 때는 대부분 맞춰요. 네, 잘 맞습니다. 맞춰. 근데 빠지는 걸 잘 못 맞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저 거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쵸. 이유가 거기 있지. 그 보고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네. 기업부서 보고서를 읽으실 때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틀릴 거라고 전망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애널리스트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알 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장 같은 걸 읽다 보면은 네. 뭐 예상치를 뭐 하회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얘네는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실 이제 눈치를 조금 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는 말 못하지만 그렇죠. 네. 그 멘트들 잘 네, 읽어보면 행간상에 딱 보면은 힌트들이 보여요. 나오는구나. 좀 약해졌구나라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데서 그러면 네. 아예 찐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네. 별도로 내세요. 그냥
행간의 의미를 잃지 말라 그러고 네. 안 좋음. 아. 뭐, 어? 저희가 크게 이제 빠질 저희 회사가 이제 빠질 AI로 이제 리포트를 조금씩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AI는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건조하게. 네, 건조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그리고 이제 막 연초되면은 저희가 막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런 전망들을 그렇죠. 하는데 대부분 한국 시장은 상고하저였었던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간에 나오는 이벤트들은 네, 주가의 추세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 기업들의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냐 못 주냐의 환경이 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보는데 예. 하반기가 대체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어려울 수 없는 있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한국이 어쨌든 갖고 있는 정말 어쨌든 퀀트 베이스로 분석을 네. 하셨던 분이니까 네.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네. 쭉 한번 네. 그 리뷰를 한번 해보죠.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가운데 걸 한번 봐주시면 예. 되는데요. 이 왼쪽 거는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큼 증가했냐라는 뜻이에요. 작년보다 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리고 두 번째 차트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하는 것보다 얼마큼 기업들이 실제로 잘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2분기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한 8% 정도 상회를 했고요. 반도체 빼면 한 6% 정도 상회를 했으니까 나쁘지 않았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주가랑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1분기는 흔히 말하는 그 세론이 많이 없었어요. 실적 잘 나오면은 당일의 주가도 좋았고 예를 들어 뭐 다음 날 뭐 그 일주일 동안의 성과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차트 봐주시면은 그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었던 섹터들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고 되게 건전하다라고 하면은 이 흔히 말하는 실적이 잘 나오는 현상들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네. 1분기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위기. 그러면은 이거는 주가의 쏠림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가장 될 수 있고요. 또 투자자분들은 아마 2분기가 끝이 아닐까라는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실적 시즌은 결과는 좋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선방하지 그렇군요. 못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궁계 일학이군요. 조선 저런 게 네, 조선 같은 경우가 정말 잘 나온 주가 탄력성이 있었죠. 굉장히 좋았죠.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보시면 조선은 서프라이즈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항상 이 실적 가지고 주가를 이제 퀀트만 했을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다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제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작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 섹터였죠. 네, 이번 상반기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sektor들은 예상대로 또 실적이 잘 나왔고 네.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또 섹터들은 또 안 좋게 나와서 1분기랑 그냥 더 쏠린 이제 그런 결과만 조금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그럼 실적 시즌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올해와 내년의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회색선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쪽 보시면은 뭐예요, 이게?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아니, 반도체는 실적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네, 계속.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체 주황색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주황색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거 막상 반도체를 빼고 제가 검정색 다시 그리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게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저거 빼면 네, 요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과연 한국 기업들의 어닝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냐?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 진짜 좋아지려면 네. 저 어닝이 좋아지면서 그 어닝이 좋아지는 섹터가 비중이 크면서 네, 저점에서 올라갈 때 맞습니다. 이게 파괴력이 있는데 지금 네. 반도체 빼면은 안 좋은 게 분명하고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다른 모멘텀 플레이를 당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네, AI가 지금 뭐 캐즘이냐 맞습니다. 아니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유명관 저 팀장님께서 보실 때 야 이게 실적도 좋지도 않은데 좋은 실적이 있는 건 모멘텀 상황이니까
그걸 보고 8월 맞습니다. 시장을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이 회색 막 올라가는 반도체 섹터의 요 차트도 8월 달, 9월 달은 옆으로 이제 길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익 모멘텀이 아까 제 말한 소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반도체 좋았던 때가 이제 17년도잖아요. 네. 네. 그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의 어닝이 좋으니까 사실 뭐 그 구간에 큰 이벤트가 없었기도 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정말 좋았었던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그 2017년도의 주식시장을 막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상반기부터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게 네, 이러한 쏠림 근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면 2017년도는 반도체 빅사이클이었잖아요. 네. 그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다른 업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리프트업 됐는데 지금은 반도체만 좋다. 만약 조선 네, 이런 거 맞습니다. 빼고 네, 시총 비중이 워낙 맞습니다. 작으니까 그러면 더 쏠리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로 반도체로? 어, 만약에 그 유동성은 계속 있는데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반도체만 좋아 보인다 업황이 그러면 돈이 쏠리고 그게 사실 직전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맞습니다. 반도체 네. 랠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8월달 보고서에 보시면은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좀 코멘트가 있어요. 네. 되게 조심스럽지만 반도체 섹터의 주도권은 저는 미국 대선 좀 끝나고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주도력은 유지가 되는데 지금부터 한 10월까지는 반도체가 상반기처럼 강하게 주가가 오르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진 않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이익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는 제 생각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지금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빅테크들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빅테크를 제외한 쪽의 이익인데 보시면 화살표를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빅테크 어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가 고점이었고 하반기에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이게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네. 그리고 오른쪽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은 빅테크를 제외한 쪽에 투자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그 관점으로. 다오 같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가의 영향을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내년 25년도 실적을 한번 바라보면은 이런 기저 효과들이 다 사라지면서 결국에 빅테크들의 이익 그로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일단 된 다음에 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빅테크의 매력도가 내년도에는 훨씬 높죠.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는 주가가 빠진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구간에 미국 시장은 올해 하반기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반도체의 주가는 제가 이익에 6에서 9개월 선행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다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주가는 이익에 선행을 하는데 얼마나 선행을 하냐. 특히 반도체는 시클리컬,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패턴이 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총 4번 올라요. 2003년에서 2005년 그리고 2012년에 14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오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핸드폰 네.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었던 17년도 사이클. 빅사이클. 네, 이때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이익이 고점이 어떤 특정 분기가 있으면 주가의 고점은 정확하게 6에서 9개월 딱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예. 지금 내년도 4분기까지 어닝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반도체 섹터는. 내년 4분기? 내년 4분기까지 이미 다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맞을 확률은 꽤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올해 저희 주초에 있었던 리세션만 아니면 이 데이터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내년 4분기가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6에서 9개월 땡기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4월, 5월까지는 주가가 가야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런 빅테크들의 이익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에 살짝 떨어지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사실 트럼프 쪽이 강해지면 IT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투자 적기는 딱 대선 전후, 그러니까 10월 말, 가더라도 11월 초. 가긴 가는데 가더라도 눌렸다 갈 거다. 이미 눌렸죠. 이미 사실. 눌려 있죠. 네, 월요일 날 이미 주가 조정은 받았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11월 달 이후에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계속 두루뭉실하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가. 모르겠으니까 저도.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 때문에 약간 반도체로 조금 확신이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 생기는 중입니다. 오히려 그 네. 주가 조정이. 네, 그래서 투자 호흡이 좀 기신 분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 저는 반도체. 사는 게 낫다라고 봐요. 네,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실 거면. 네.
그러니까 아직 반도체의 주도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지금 주가의 반응 자체가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좀 빨간색을 좀 제가 좀 칠해왔습니다. 반도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에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 섹터들이 가장 좋다라고 봐요. 맨 윗줄에 있는 조선 방산, 그리고 화장품, 헬스케어, 인터넷 게임. 반도체는 좋아요. 당연히 들어가고요. 화장품 좋아요? 어제 뭐 근데 이게 아무래도 퍼시픽 이런 거 폭락했던데. 그렇죠. 개별 종목 단의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아모레 퍼시픽의 이슈인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또 화장품주들은 하반기에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줄에 소프트웨어랑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요.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저희 하우스는 게임을 게임 쪽. 네,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 저희 담당자가 있는데요. 인터넷 게임 회사가.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근데 뭐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사실 LGD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가 좋아지는 초입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뭐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는 8월달 선호 업종이라고 해서 8월 전략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마 하반기 전망 나왔을 때 한번 여기 나온 거. 저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뭡니까? 약간 부담스럽지만 제 하반기 전망에서는 사실 저는 반도체, 조선, 화장품 이렇게 제가 반도체, 5월달에 조선, 화장품 해놨어요. 제가 조선 애널리스트는 아닌데요. 이 오른쪽 차트 하나만 봐주시면요. 네. 조선이 이제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주가 잘 나오면 주가가 막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려보면 조선주 주가는 실적이랑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 건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주가의 가장 큰 드리블은 네. 하기야 수주 좋아진 거는 2년 전부터 좋아졌지. 그쵸. 2년 네. 전부터. 그때 그리고 주가 바닥이었잖아.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되게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첫 직장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에? 그래요? 네, 제가 금융권 오기 전에 거기서 뭐 하셨어요? 현대중공업? 네, 제가 거기 현중에서 뭐 하셨어요? 재무팀에 있었어요. 재무팀에 신입사원으로. 네. 아 그래요? 네. 어디 그럼 저 울산에? 아니요, 이쪽이 안국동에 있었어요. 현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반 조선 업종을 사실 제가 야. 한 금융권에 한 11년, 10년 일하면서 한 번도 추천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약간 바이어스가 있어서. 뭐예요? 그 왜냐면 그때 당시 12, 현대중공업 진짜 그쪽으로 오줌도 안 는다 이런 거예요? 12년도 지났는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조선 막 대형 어닝 쇼크 나가지고. 근데 약간 바이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 막 좋게 본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하반기 전망 쓸 때부터 야.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명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네. 야, 그래도 조선에 그뭐 큰일 날 뻔했네. 조선에 근간이 되실 뻔했네. 그렇죠. 첫 직장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이 좋아 보인다 지금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제가 실적을 많이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실적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어요. 매 분기마다 너무 예상치와 실적치의 괴리도 컸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둔 거죠, 사실. 제가 실적이 뭐 이래. 제가 신입사원 때 최대 적자였어요. 아 그래요? 일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회사 망하나? 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 정도였어요. 그 심각했어요. 13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조선건설 막 어닝 쇼크 났을 때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 그 빅베스하고 막. 네, 그때였어요. 빅베스? 네, 그때였습니다. 회계장부 막 문제 있다고 막 알리치고 그럴 때.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작년 3분기부터 이게 조선 섹터가 흑자로 전환을 하더니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달라지면서 이번 1, 2분기에 보여줬었던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리고 수주다 보니까 제가 하반기 어닝을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조선은 아마 하반기에 나올 실적들은 이미 수주를 받았었던 거라서 크게 틀릴 확률도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빨간색 박스 친 것들을 다 선호합니다. 뭐 특히 조선을 막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방산은요, 방산. 방산도 방산은 마찬가지고. 저건 뭐 계속 좋다고. 방산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더라고. 공통적으로 다 수주라 그래요. 하반기 어닝이 얼마큼 지금 틀릴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주 받았었던 것들에 그건 대해서 확실하니까. 그렇죠. 실적이 나오니까 당장의 하반기는 오케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업종들을 좋게 보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전체 주식시장에 내가 비중이 예를 들어 한 뭐 전체 자산의 뭐 70%라면 요 비중은 좀 더 하반기 빠질 때 늘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렇죠.
10월 달쯤에 늘리는 게 좋죠. 10월 달쯤에. 그렇죠. 9월 10월에 이제 빠질 때마다 좀 빠질 늘리면 거니까. 좋죠.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튼 9월 10월은 조금 장 자체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아 됐어. 뭐가 네? 답이 나왔네요 이제 저는. 네, 이제부터 조금 반등 나올 때만 다 팔 겁니다. 아 근데 항상 이제 저희가 있지만 장이 땡큐. 그러니까 시장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 재미없더라도 그거에 부과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무조건 있었어요 항상. 저는 요 아까 제가 말했었던 요 빨강색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요즘 바이오 쪽도 조금 막 네. 관심 많고. 건강관리 헬스케어. 네. 아, 건강관리 있었죠. 건강관리. 네, 여기도 이제 금리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랑 민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섹터인데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이 실적이 중요한 기업들도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이오도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반도체 묻은 친구들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괜찮을까요? 반도체와 관련 있는? 그렇진 않나요? 대선 이후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대선 이후로.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네, 다른 것들도 좋은 게 많다. 네. 확실히 저 트럼프가 되면 이 빅테크나 IT 반도체 이런 쪽은 조금 안 좋게 보는 거네요. 그 전에 이제 아마 주가 조정을 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년에 이익의 주도권이 여전히 그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긴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라고. 근데 미 봅니다. 대선에 대해서 우리 유명관 그 팀장께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죠.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이런 뭐 리세션, 엔캐리 이런 관련들 이슈 살짝 지나가면은 그 딱 그 해리스 후보의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요게 이제 딱 스타트라고 봐요. 거의 9월에 이제 TV 토론 있고 하면은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한 이슈로 석 달 끌고 가긴 너무 9월 딱 석 달이라뇨. 석 달 네. 아닌가? 9월 초잖아. 11월 초잖아요. 그렇죠. 11월 5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 달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희 막 추석 빼고 하면은 그렇게 거래 또 아, 많지 금방이에요? 않아요. 네. 네, 8월 15일 날 또 놀아야죠. 네. 네? 노는 날이 태반이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려 그래. 어디요? 미국에 미국에 가서 네, 현지 분위기 또 느끼고 오셔야죠. 트럼프 네. 그 캠페인 현장 그리고 해리스 캠페인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진짜 분위기가 어떤지 염탐을 좀 해볼까. 아니, 뉴욕을 가지 마시고 그 미네소타? 뭐 미네소타니 미시간이니 이렇게 좀 네. 그 업체 투시를 하는 동네 스윙 스테이트를 가셔야지. 그럴까? 그래야 이제 정확한 분위기. 왜냐면 이제 어차피 뉴욕이니 뭐 저 캘리포니아 민주당이니까. 이거 뻔하니까 예, 좀 애매한 데를 가셔야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거기 근데, 국내 선거 위험한데. 아니 그 기차 타면 그거 한 1박 2일이면 가니까. 국내선 타면 문이 툭툭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자, 우리 유명관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아,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